안녕하세요. 북타미씨 환희입니다. 책 속에 좋은 영양분을 드리는 북타미씨. 오늘도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추수밭 출판사에서 나온 2050 거주 불능 지구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이며 그는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뉴욕 매거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이 리포트는 더욱 상세하게 풀어쓰여 이 책으로 출간되었고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7년 지구온난화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세계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출범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기후재난의 출발점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 채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의 효력으로 이어졌고 기온의 2도 상승을 목표로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는 국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온난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2019년 파리 기후협약의 멤버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처절하고도 무서운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2050 거주불능 지구, 지금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당시의 과학자들은 나무, 석탄, 석유 등 연소할 때 나오는 탄소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균형을 파괴시킬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 산업 시스템의 악의 실체를 환경학자들은 한계치를 책정하여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계치는 바로 400ppm이며 그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 한계선입니다. 2016년경 최초로 이 수치를 돌파하고 2019년 말 기준 약 420ppm을 웃돌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이미 위협적인 폭염 발생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회상해 본다면 1990년대에는 35도가 넘는 폭염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염과 그로 인한 온열 스트레스는 일상이 될 것이며 열사병이 만연해질 것을 예고합니다. 열사병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옆나라 일본은 연속적으로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으며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2100년경에 지구 기온이 4.5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기온이 4도 오르면 지구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열기와 사막화, 홍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하고 2도 상승이라는 목표도 이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많은 산불의 원인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최근 50년 사이에 화재철 기간이 2.5개월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산불 피해는 2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느끼실 테지만 우리나라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가 특정 계절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산불은 많은 동물의 죽음을 또 인류에게 피해를 줍니다. 죽은 나무는 석탄과 같이 화재가 빈번할 경우 숲들은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공급원으로 뒤바뀌게 되어 저장하고 있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2%는 산림 파괴가 그 원인이며 약 25%는 산불이 그 원인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에서만 자라는 주곡작물들은 기온이 1도 상승을 가정했을 때 수확량은 10%씩 감소를 예측하며 인구 감소를 가정하지 않을 시 21세기 말 5도 상승을 가정했을 때 50%나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식 중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나 된다고 하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남극의 빙상이 녹아내린 속도가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빙하 녹는 속도가 10년에 2배 증가하는 경우 해수면은 50년에 걸쳐 몇 미터나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불과 5년 주기로 속도가 3배씩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불가피하며 2100년 즈음에는 매년 세계 인구의 55%가량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공기는 더 뜨거워질 뿐 아니라 더욱 답답하고 더러워지면서 건강에 나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오존은 더 많이 형성되고 21세기 중반에는 미국인이 오존 스모그로 고통받는 날 수가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세계 인구의 95%가 위험할 정도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미세오염 물질에 단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기억력과 주의력, 어휘력이 떨어지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기질 지수는 대기질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013년 중국에 닥친 에어포칼립스는 그 최종 단계인 500을 넘어 2배나 되는 993까지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빙하 속에 천연두와 선페스트균은 물론 다른 수많은 질병 역시 갇혀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진화를 거듭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염병의 전 세계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지구온난화가 질병의 전파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어 인간에게 더욱더 전염병을 전파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더욱더 길어지는 여름 혹은 세계 기후의 열대화는 전염병이 더 창궐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등을 줄이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우리 지구가 병들어가는데도 방관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지구온도 상승 2도 이내 억제라는 목표를 외면하고 있고 미국의 탈퇴로 협약이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이며 환경보다는 자국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은 곧 엄청난 재앙을 입게 될 것이며 인류 최대의 대멸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류가 폭염, 태풍, 홍수, 가뭄, 굶주림 등으로 암울한 미래에 대비해 지구를 살리는데 지금이라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역시도 기후변화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책 속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내어 꼭 읽기를 추천드리며 마치겠습니다.